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의 신규 컨텐츠 압류오케이의 진행을 맡은 강동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서승희입니다. 압류오케이에서는 암에 대한 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암에 대한 질환 정보를 많이 접하시죠. 그래서 뭐 의료진도 찾아보시고 하시는데 저희 압류오케이에서는 암을 진단하는 의사와 치료를 하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암에 대해서 그러한 뭐 치료나 그런 진단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화기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위암과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MC이기도 하지만 소화기내과 의사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위암과 대장암 수술을 맡고 계신 저희 병원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승인 교수님의 위암 콤비 강동성심병원 외과 교수 최원혁입니다. 저는 서승인 교수님의 대장암 콤비 외과에서 대장암 파트를 맡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먼저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암 진단을 하는 경우는 내과 의사가 먼저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내시경을 통해서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에 유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기 위암인지 진행성 위암인지 먼저 이제 감별을 하게 되는데요. 조기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2cm 미만의 이제 점막에 국한된 분화형 그러한 암인 경우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CT에서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에 내시경 점막하 박리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암의 침윤 깊이를 그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나서 암의 침윤 깊이가 점막하 이하로 굉장히 깊거나 절제연에 암세포가 있다든지 림프혈관 침범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수술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최원혁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소화기 내과를 들려서 이제 외과로 수술 대상이신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조기 위암 중에서 내시경적 절제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나 혹은 그 이상 진행성 위암 환자분들이 외과를 방문하시게 되고 방문하시면 먼저 CT나 PET-CT 등을 촬영을 해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는지 확인해서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술이 가능하게 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면 수술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입원 날짜를 잡게 됩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도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되죠? 대장암 내시경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내시경을 하면서 이제 용종 절제술을 하시게 되는데 용종 절제를 해서 만약에 이제 대장암인 경우에도 내시경 치료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로 끝날 수도 있고 거기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승인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하고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저희 과에 의뢰가 되는데요. 오시게 되면 이미 수술은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이제 수술이나 향후 치료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CT라든가 PET-CT 같은 걸 진행을 해서 저희가 임상병기를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 임상병기에 따라서 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수술을 먼저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강동성심병원에서는 위암과 대장암에 대해서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데요. 다학제 진료는 뭐 기존 치료와 좀 다른가요?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박준호 교수님? 다학제 치료라는 게 사전 뜻을 그대로 말하면 여러 과가 같이 환자를 본다는 뜻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다학제 진료라고 해서 달라진 거는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승인 교수님 같이 소화기 내과 교수님이라든가 혈액종양 내과 교수님, 이제 저희를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 그다음에 방사선과 영상의학과 교수님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다가 환자 보호자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환자분한테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자분한테도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환자분들이 편하게 앞으로 치료 플랜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저희고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환자분이나 보호자도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로 이제 수술을 위해서 오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검사를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분들보다 더 우선해서 검사를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에서 모여서 한꺼번에 면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암 수술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몸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가족분들, 특히 자녀분들이 본인만큼이나
불안해하시고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술 전에 이렇게 여러 과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면담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불안감도 수술 전에 많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의료진과 환자 간에 서로 감정적으로도 많이 동화가 되고 그래서 서로 의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술 이후에 결과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런 걸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소화불량이나 상복부 통증 그리고 흑색변을 본다든지 계속해서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장암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우측에 있는 좀 깊은 쪽에 있는 암의 경우에는 이제 비특이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든지 피 검사에서 빈혈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그러니까 이제 항문에 가까운 그런 쪽의 암의 경우에는 뭐 출혈이 돼서 이제 혈변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변 습관이 변화해서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증상들은 암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암을 발견하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내시경 검진을 잘 받으셔서 진단을 미리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외부에서 암을 진단받고 올 경우에는 수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뭐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암을 이미 진단받고 오신 경우에도 수술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빨리 CT 등을 검사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 마찬가지로 다학제 진료를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내시경을 완료를 못하고 오신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분들만 대장 내시경을 다시 시행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외부에서 하고 오신 검사나 이런 게 있으시면 다시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내시경을 하고 오셨는데 사진에 좀 영상의 질이 안 좋다든지 그래서 이제 위암 병변 말고 다른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시 내시경을 해서 그런 부위에 뭐 다른 병변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대장암으로 수술할 부위 아닌 곳에 다른 용종 같은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수술을 결정하면 위암과 대장암은 어떻게 수술이 진행이 되나요? 먼저 위암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진단되는 암 중에서 70% 정도가 위에 하부 3분의 1 정도 위치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를 아래쪽 3분의 2 정도 절제하는 원위부 위아전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요. 위에 상부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전 절제술을 시행을 하거나 조기 위암에 한해서는 일부에서 근위부 위아전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를 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 주변의 임파선을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는 것이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알려져 있고요. 수술 접근 방법은 복강경이나 혹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진행성 위암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개복으로 수술을 진행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절반 이상에서 복강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대장암 같은 경우는 위암보다는 저희는 응급수술이 좀 있어가지고요. 응급수술 같은 경우에 대장이 뭐 폐색되는 경우에 천공이나 폐색 같은 그렇죠. 경우에서 응급수술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응급수술 뭐 여부나 그다음에 PET-CT나 CT에서 전이나 이런 거에 여부나 아니 정도에 따라서 개복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원하는 경우에는 로봇 수술도 요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수술 후에 이제 회복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얼마나 이제 자주 추적 검사 같은 거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장암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일주일에서 2주 사이 퇴원, 보통 10일 정도 전후해 갖고 퇴원을 하게 되고요. 우측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그 배변 기능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특히 직장암 수술하신 경우에는 빈변이라든지 무집감, 변심근 같이 그런 배변 기능 장애가 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투약을 하고 있고요. 약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재발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3개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5년을 하고요. 5년 정도, 5년이 지나면 거의 암 재발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하고 5년째 이제 완치했다고 축하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위암은 또 어떻게 하고 네, 계신지? 위암도 마찬가지로 이제 암 환자다 보니 수술 이후에 5년 동안은 재발하지 않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위암은 대장암과 좀 달리 일단은 위를 절제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십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 오셔서 수술을 결정하고 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못 먹는데 살 수 있어요? 라고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잘 사신다고 저희가 안심을 시켜드리고 또한 수술 이후에 식사를 시작할 때 저희가 식이 교육을 해드립니다. 물론 수술 전처럼 드시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식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덤핑 증후군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내과 의사로서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모두들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암의 위험 인자에 해당하는 것들, 흡연이나 술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특히나 흡연. 그래서 이제 흡연을 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치료가 수술 후에도 이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치료하는 것도 추가로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흡수 장애가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암 재발 여부도 확인을 하지만 영양 결핍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양분에 대해서도 결핍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진료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면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다학제 진료를 네. 했던 대상 환자분이셨는데 네.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대장암 천공으로 저희가 응급수술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강 내 전이가 여러 군데 있으셔서 뭐 수술할 때 암 절제는 다 안 된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대장암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래고 뭐 불안하셨겠어요. 하지만 다학제 진료를 하면서 뭐 각자 그 혈액종양내과 교수님도 다 계시고 거기서 같이 뭐 질문도 하고 앞으로 치료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불안감도 많이 좀 사라지시는 것 같고 치료에 대한 그런 뭐 열의랄까? 뭐 치료에 대한 의지라는 게 이런 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거 보고 참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학제 진료를 잘 이렇게 이용하면 환자분들과도 굉장히 좋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최원혁 교수님은 뭐 있으실까요? 저는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환자는 약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약 50세 정도 여자 환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했더니 이미 복막 전이가 다 되어 있어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 그 말기 환자들에게 암을 말기라고 선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다행히 아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위를 전 절제를 하고 현재 10년이 넘었는데도 잘 살아 계시고 완치가 되어서 너무 기적과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 처음 수술할 때 아이가 좀 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10년 이상 지켜봤더니 꽤 많이 커서 와서 감사하다고 했을 때 정말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과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이제 대장암 장폐색으로 저희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으셨는데 제가 진단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때 이제 같이 오신 아드님이 30대이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장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꼭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정말 어머님 수술 받고 본인도 이제 받으셨는데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셔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나중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시경을 조금 더 조기에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암을 진단받으신 환자분과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암 환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암 환자의 가족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암 환자의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희망을 잃거나 하지 말고 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수술을 못하더라도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으로 완치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저희가 권유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고 믿고 따라오셔서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이후에도 병원에 열심히 찾아와 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최원혁 교수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처음에 진단받고 오시면 되게 놀라기도 하시고 좌절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많이 듣는 질문이 얼마나 더 살까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장암 수술하시고 물론 재발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완치되시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아까 최원혁 교수님이 보람되다고 말씀을 하신 것, 대장암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수술할 때는 복막전이가 있어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간전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 있어서 못하다가 항암 치료하고 나서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돼서 뭐 수술을 하고 예후가 좋은 환자분도 계시고, 만약 전망만 할 건 절대 아니고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약도 많고 언제든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니까 열심히 치료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소화기 암 중에서도 그래도 췌장암이나 간암 이런 거에 비해서 위암, 대장암은 그래도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이나 다른 항암, 방사선 치료 이런 것을 잘 받고 하면은 5년 생존율이 50% 이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고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위암과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계신 외과 교수님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하니까 저도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고 수술 후에 그런 환자분들 얘기도 듣고 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암을 진단받고 계신 환자분이나 이제 보호자분들 모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 대장암은 그래도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힘내시고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암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